일단 미리 말씀드릴 거 하나는 뭐냐면, 앞에서부터 이제 순차대로 우리가 좀 한번 배운 걸 읊어보면은 첫 번째 단원에서 원순열 배웠고요. 두 번째 뭐 배웠지? 중복순열. 맞죠? 그리고 가포순, 중복조합. 그죠? 이항정리를 빼면 경우의 수를 세만다라고 봤을 때 이 네 가지 정도의 도구를 배웠는데, 지금 확률에 들어가면은 이 네 개 단원에 대한 기본적인 복습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단원, 그 유형마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좀 될 거야. 아마 너네들 풀다 보면 이거 분명히 내가 개 조합법처럼 풀었었던 건데 왜 지금은 안 보이지 이 생각이 일단 제일 첫 번째 들 거고, 문제를 푸실 때 정말로 본인의 실력 향상을 원하신다면 유형명을 다 가린 채로 문제를 푸세요. 포스트잇 같은 걸 다 가리신 다음에. 알겠죠? 기본적인 확률에 대한 얘기부터 쭉 들어갈 거고,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용어 정리부터 해야 돼요. 용어 정리.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용어들은 이렇게 정의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외우시고요. 알겠죠? 나름 들어본 말들도 좀 있을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시행이라는 단어. 보통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실험이나 관찰이에요.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데 그 결과값이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돼요. 반드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시행이라고 얘기한다. 이제 보면은 주사위를 던졌다. 이런 게 예를 들어 시행이 되는 거야. 왜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결과는 정말로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맞아? 근데 주사위의 모든 면에 다 1, 1, 1, 1, 1, 다 1밖에 안 써 있으면 이걸 던지는 거는 시행이 아닌 거지. 무조건 던져봤자 1밖에 안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시행이라는 단어에서 너네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보통 시행이 문제에 표현될 때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뭐뭐 했을 때라고 표현이 됩니다. 뭐뭐 했을 때. 여기까지 오케이? 가령 이제 대표적인 시행이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또는 동전을 던지는 행위 이런 게 있어. 오케이? 그 두 개가 있는데 주사위를 던졌다 이런 게 일종의 시행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본 공간. 자, 표본 공간은 뭐냐면 시행을 하면은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가령 주사위를 던졌으면은 나오는 결과들이 1의 눈이 나온다, 2의 눈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 결과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표본 공간은 그것들을 모아놓은 집합. 그래서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 너네들이 어렸을 때 배운 확률이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 이렇게 배웠잖아. 그때 전체 경우에 해당하는 말인데 이제는 전체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존나 없어 보여. 고삐리 과정에서는 표본 공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뭐 했을 때라는 말이 나오면 표본 공간을 먼저 찾을 거다. 알겠지? 집합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위에는 이 예시에 대해서 표본 공간을 찾아보면은 1, 2, 3, 4, 5, 6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간단하겠지. 이거를 또 1의 눈이 나왔다, 2의 눈이 나왔다 이걸 다 쓸 수가 없잖아. 그치? 그냥 1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2, 1, 2, 2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간혹. 알겠지? 그러니까 표본 공간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그 사건이라는 게 나와. 사건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보통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들에 대해서 뭐 일종의 이제 부분 집합을 갖다 잡는 건데, 가령 이런 거야. 내가 사건 A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했다고 해보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쓰면 되겠지.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2랑 4랑 6이 그거에 해당이 되겠지. 맞아요. 다음에 사건 B라고 하는 것도 한번 잡아볼게. 사건 B. 사건 B를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이제 보면은 그거는 이렇게 쓰면 되겠지. 2랑 5랑 얼마야? 2랑 3이랑 5. 이 정도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로 정해주는 거라고 결국에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알겠지?
그러니까 사건 A는 얘야 라고 하면은 너무 편하겠는데 사건 A는 얘야 라고 해서 우리는 이걸로 바꿔서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겠지. 되어 있음. 오케이. 사건이라는 게 있다. 그 중에 전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전사건의 경우에는 전체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표본 공간하고 같은 의미를 지니는데 전사건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굳이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지. 7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러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7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 저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1, 2, 3, 4, 5, 6인 거 맞지? 그러니까 실제로 표본 공간하고 같은 의미를 갖다 지니는 놈이야. 알겠죠? 반대로 공사건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오케이? 공사건. 쟤는 뭐에 해당되는 놈이겠어? 집합으로 표현하면은 공집합에 대응되는 놈이겠지. 공집합.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건을 그냥 하나 얘기해보자면 7보다 큰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하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7보다 큰 눈이 나올 리가 만무하잖아. 맞지?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 4개 말고도 사건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관계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하는 게 있거든. 가령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을 거야. 오케이? 그 사건에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곱사건이라고 해요. 이걸 문장으로 바꾸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A라고 하는 건 짝수지. 맞아? 그리고 B는 소수잖아. 그럼 이렇게 생긴 사건을 우리가 문장으로 옮겨보면 짝수이면서 소수인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부르면 되겠지. 얘까지 이래? 오케이? 교집합에 해당되는 거다. 우리의 집합상으로 봤을 때 곱사건이라는 게 있고 그럼 뭐도 있겠냐? 그치, 얘를 갖다가 이제 합사건이라고 불러요. 뒤에 가면 얘네들에 대한 확률을 갖다가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합사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문장으로 표현해보면 짝수의 눈이 나오거나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맞아? 또는 그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도 마찬가지고 확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은 매우 중요한 문장이야. 알겠지? 그들을 풀이하는 방법이 딱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이런 게 있어. 배반사건이라는 게 좀 있대. 배반사건. 이거는 두 사건의 관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기도 해. A의 배반사건을 갖다가 구해봐라. 이렇게도 나오고 A와 B는 배반사건이다 라고 하는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도 이제 소개가 돼요. 요거는 정의가 뭐냐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곱사건이 공사건인 경우를 갖다가 의미합니다. 즉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갖다 얘기를 하겠죠.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해 본다고 치면 봐봐. 지금 현재 A라는 사건을 갖다가 내가 2랑 4랑 6이라고 잡아놨잖아. 그치? 여기 B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썼으니까 좀 다른 문자로 해볼게. 뭐라고 할까? C라고 해볼게. 그럼 C라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나열해본다면 물론 일단 뭐 공사건도 가능하겠죠. 공사건도 가능할 거고 2랑 4랑 6이 겹치는 거를 갖다 피해서 뭐 3이라고 일단 적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치? 아니면 3이랑 5 이렇게 적어도 괜찮을 것 같고 등등등 많을 거란 말이야. 얘까지 이래? 되냐? 그래서 배반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개념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오케이? 괜찮니? 자 그리고 배반사건 말고 이제 여사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사건. 이건 집합으로 보면 뭐에 해당이 되는 걸까? 집합에 해당되는 거겠지. 그 기호상으로는 여집합하고 같은 기호를 갖다 씁니다. 오케이? 같은 기호를 갖다 쓰게 돼 있고 얘를 갖다가 펼쳐보면은 실제로 2, 4, 6일 때 여사건은 뭐가 될까? 1과 3과 5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래? 지금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너네들한테 첫 번째 문제로 제시되는 게 뭐냐면 배반사건과 여사건을 갖다가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야. 나머진 용어 정리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이 두 개의 어떤 관계가 있냐면 배반사건이라고 하는 건 A랑 교집합이 없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래?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 A와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겠지.
분명 없을 거잖아. 근데 A랑 교집합이 없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놈이 여사건 아니겠어? 이해돼? 그래서 집합 구조로 보면 전체 사건이 있을 거고 보통 이제 표본 공간은 U로 안 쓰고 S로 보통 씁니다. 표본 공간 S. S 이렇게 쓰는데 S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어. 그럼 C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렇게 교집합이 없도록 형성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바깥에 내가 현재 칠해 놓은 이 부분의 바로 뭐가 돼요? A의 여사건이 되죠. 그 분명 C라고 하는 건 내가 파란색으로 칠한 이 집합에 부분 집합이 되는 거 맞아? 여기까지 이해돼? 이 파란색으로 칠한 거에 부분 집합이 C가 돼요. 그래서 배반사건이라고 하는 건 구하기 가장 편한 형태가 뭐냐면 A의 여사건을 갖다가 구하시고요. 그거에 뭐다? 부분 집합들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실제로 보면 A의 여사건은 135인데 즉 위에다가 우리가 쓴 배반 사건들을 보면은 전부 다 그 135라고 하는 집합의 부분 집합들로 구성이 돼 있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괜찮?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단 문제가 제시가 될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에 마지막 요게 좀 어려운데 근원 사건이라는 말이 있어. 근원 사건. 요거는 이 용어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는 너네들이 앞으로 확률을 갖다가 대하는 자세에 대한 얘기거든.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근원 사건을 보면은 이제 표본 공간을 이루고 있는 각 원소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 3, 4, 5, 6이겠죠? 맞아? 그 각각을 원소로 하는 집합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그냥 1 구성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1이라는 집합 또는 2라는 집합, 3이라는 집합 이렇게 이제 나열한 거. 그럼 몇 개가 나오냐면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게 6개가 나오겠죠. 괜찮니? 그리고 이런 게 좀 보장이 돼야 돼요.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걸 계산할 때 잘 봐. 주사위를 던졌지. 맞아? 주사위를 던졌는데 분명 나올 수 있는 원소가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잖아. 그 각각에 대해서 확률값을 계산하면 다 몇 분의 몇일까? 다 6분의 1일 거야. 맞지? 그 근원 사건들이라고 하는 걸 각각을 집합으로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전부 다 비중이 동일해서 그래. 알겠죠? 비중이 동일하다라는 말이 확률이 다 동일하다라는 말이야. 가령 내가 주사위라고 하는 걸 던졌는데 주사위가 내가 알고 있는 주사위가 아니라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딴 식으로 생겼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이 위에 1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적혀있고 2라는 숫자가 밑에 바닥에 이렇게 적혀있다고 생각해봐. 이런 주사위를 던지면 내가 이걸 랜덤하게 툭 던졌을 때 윗면에 2가 오도록 하는 게 매우 힘들지 않겠냐? 이 조그만한 바닥으로 서야 되잖아. 맞냐? 그럼 내가 이런 주사위를 던질 때에는 1이라는 눈이 나올 확률과 2라는 눈이 나올 확률이 같다라고 보기 힘들겠지. 여기까지 돼. 그러면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표본 공간에다가 1, 2 이렇게 쓰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모든 근원 사건은 나올 거라고 기대되어지는 그 확률이 다 동일할 때에만 우리가 정확한 확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근원 사건들은 그 각 확률이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만약에 이거를 수학 문제로 만들고 싶으면 1이 나올 확률과 2가 나올 확률은 동일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랬더니 이해만 하시면 돼. 여기는 이해만 알겠죠? 너네들 이거 내가 되게 아까 반에서도 물어보고 되게 놀란 건데 윷놀이 알지? 윷놀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윷 하나가 이렇게 생겼지 않냐?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정면에서 바라봤다고 생각해봐. 이거 랜덤하게 딱 던졌어. 그러면 바닥면이 이렇게 있을 때 바닥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맞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 1번하고 2번하고 확률 누가 더 커? 나 이 대답은 처음 들어봤네. 혹시 1번이 더 큰 것 같다 손 들어봐. 2번이 더 큰 것 같다 손 들어봐. 네, 1번이 응?
1번도 높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아니, 자유롭게. 이거 내가 생각이 궁금해서. 아, 솔직하게, 다 손들어봐. 둘 중에 하나 머릿속에 생각한 다음에, 손들어봐. 1번이 더 높은 것 같다, 손들어봐. 2번이 더 높은 것 같다, 손들어봐. 2번이 조금 더 많네.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이거를 내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물어봤거든? 3년 전부터 계속 물어봤는데, 나한테는 2번이 정답인 게 너무나도 당연해가지고 사실은, 이걸 1번에서 손들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나봐. 이게 막 기우뚱, 조금만 기우뚱하면 바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나봐. 근데, 물리학이, 안 되네요.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게 던졌을 때 어차피 옆면으로 떨어지는 거잖냐? 그러면, 면적이 넓은 쪽으로 떨어질 확률이 더 크지 않겠어? 여기는 이 면적과, 맞지? 여기는 이 면적은 단연 얘의 면적이 훨씬 더 넓어요. 얘까지 했어? 일단 확률상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수학 문제로 분다고 쳐봐. 야, 얘를 갖다가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을 구해보라고 한다면 얘 아니면 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원소가 몇 개 있겠어? 2개밖에 없겠지. 맞아. 근데 여기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표본 공간으로 옮겼을 때 원소를 2개다 라고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왜?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다르잖아. 그 수학 문제에서 윷을 갖다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는 앞과 뒤 2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얘들은 각각 2분의 1, 2분의 1로 지금 가정되었구나 라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돼.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이걸 뒤에 가서도 설명을 할 건데, 주머니가 이렇게 있다.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주머니가 있는데 이 안에 똑같이 생긴 공이 초록색이 3개가 있고 주황색이 100개가 있대. 내가 여기서 하나의 공을 꺼낼 거다. 그럼 경우의 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것만 세지. 경우의 수 입장에서는 나오는 종류가 2가지밖에 없어요. 초록색 아니면 주황색밖에 없잖아. 그럼 그걸 가지고 얘는 표본 공간을 제시했을 때 초록색 아니면은 주황색밖에 없구나 라고 쓰면은 확률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여기서 꺼냈을 때 당연히 내가 랜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나 뽑았을 때 주황색이 뽑힐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겠냐? 그치? 여기서 초록색 뽑으면 씨발 로또인 거 아니야 진짜. 주황색이 100개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야. 이때도 확률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하는 부분을 뒤에 가서 또 따로 설명을 갖다 드릴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것이 근원 사건을 배우는 이야기야. 중등 확률과 고등 확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각각의 근원 사건. 우리가 시행을 갖다가 잡았고, 시행을 갖다 해서 표본 공간을 잡았을 때 표본 공간을 이루는 각 원소들은 전부 다 확률이 동일해야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니? 문제를 갖다 하나 볼 건데, 벌써 42분이야? 미쳤나봐. 413번에 있는 문제를 갖다 한번 봐봐. 거기 이제 우리가 배웠던 용어에 관련된 얘기 중에서 배반사건하고 여사건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413번 문제야. 표본 공간이 있대. 표본 공간이 몇부터 몇까지 있대? 1부터 쭉 해가지고 8까지 있대요. 그리고 세 사건 ABC에 대해서 A라는 사건이 6의 약수니까 1과 2와 3과 6이 있겠지. 맞아. B라는 집합은 뭐가 있대? 2와 3과 7이 있대요. 2와 3과 7. 자, 그리고 어떤 C라는 사건을 갖다 도입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하고도 배반 사건이고 B하고도 배반 사건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자, 그럼 결국에는 얘랑도 교집합이 있으면 안 되고 얘랑도 교집합이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의 구조로 보면은 A가 이렇게 있을 거고 B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지? 그때 얘랑도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되고 얘랑도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긴 애랑은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깔끔하게 풀려면은 얘들의 형태를 A 합 B와 배반이다 라고 쓰는 게 훨씬 더 우리 입장에선 나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A와 B는 원소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잖아. 슥 해가지고 뭐 이렇게 겹치는 거 한 번씩만 써주고 해보면 1, 2, 3, 6, 7 이렇게 남는 거 맞니? 오케이. 그런 놈에 대해서 C 만족하는 C 중에서 그렇지 원소합의 최대값을 갖다가 물어봤잖아. 그렇지. 분명 요 놈의 배반 사건은 요 놈의 여사건의 부분 집합들로 계산이 되잖아. 맞아? 요 놈의 여사건이라고 하면은 1부터 8까지 중에서 요 빼면 뭐뭐 남냐? 4랑 5랑 8이 남을 거고 요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인 거니까 원소합의 최대가 되려면 그냥 이거 3개 다 뽑으면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됐어? 요거 3개를 다 더한 게 일단은 정답이 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제 기본적인 용어 정리가 끝나면 확률 중에서 수, 학, 적, 확률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맞아? 근데 확률이 크게 너네들이 배우는 게 2가지가 있거든요. 수학적 확률하고 하나가 뭐였는지 기억남? 통계적 확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 물론 이건 너네들도 기본적으로 아는 거니까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 나오는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지. 그거를 계산한 방법이 표본 공간을 갖다가 봤더니 동전을 던졌다. 시행이죠. 표본 공간 봤더니 앞면 나온다, 뒷면 나온다. 2개 있죠. 그 표본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전체 경우에 쓰고 니네들이 알고 있는. 그 중에서 앞면은 하나밖에 없잖아. 2분의 1. 그렇게 계산하는 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계산을 하고요. 어떤 애는 이게 믿기지 않아가지고 집에 가서 선생님이 동전을 던지면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래. 시험해보기 위해서 집에 가서 동전을 한 400만 번 던져본 거야. 맞아? 수학적 확률대로라면 앞면이 몇 번 떠야 돼? 200만 번이 떠야 되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그러니? 안 그러지. 실제로 해서 나온 확률을 갖다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요. 실제로 노가다를 띄어서 나온 확률을. 근데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거고 지금 당장은 수학적 확률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 기호로는 이런 걸 갖다 이용해서 쓰고요. 여기에 뿅뿅뿅 이렇게 쓰면 여기서 나타나는 A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사건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사건이 아닌 다른 게 못 들어가요? 사건. 문제에서 제시된 사건. P라고 하는 건 너네들 확률을 영어로 하면 뭐야? probability 아니야? probability. 맞을걸? 그거의 약자야 어쨌든. 궁금한 거 찾아봐.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한글로 읽을 때 뭐라고 읽으면 되냐?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A가 일어날 확률.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NS 이렇게 쓰면 S가 뭐였냐? 표본 공간 됐습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맞아?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의 비율로서 그 확률을 갖다가 정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문제를 풀 때 뒤에 가면은 그 기호에 대한 게 얼마나 중요해지는지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연습을 똑바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됐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우리 같이 좀 살펴볼 거고요. 네. 전체 확률을. 여기 위에는 A라고 하는 거는 S에 항상 부분 집합들로만 이루어져 있죠. 맞죠? 그 A가 커질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은 전 사건이겠지. 그때 1이 되고 나머지는 항상 작겠죠. 1보다. 됐니? 자, 볼게. 몇 번으로 가시냐면은 421번으로 오시고요. 확률 푸실 때 좀 깔끔하고 정확하게 풀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것부터 좀 하시면 돼.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자, 거기서 끊으시고요. 그 앞에 제시된 게 뭐냐면 시행입니다. 됐습니까? 시행. 내가 확률을 갖다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시행에서 나오는 표본 공간을 먼저 계산하셔야 되겠지.
맞니? 네. 그 여기서 한 개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하면은 A와 B가 결정될 때마다 사건이 나올 거 아니야? 순서상이 몇 개 나오겠어? 36가지. 36가지가 나오겠죠. 주사위 두 번 던졌으니까. 맞아? 그럼 표본 공간이 36분의 이렇게 이제 나올 거고, 맞죠? 우리 여기서 나와야 되는 확률, 이때 x에 대한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가 0이다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실근 x가 맞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실근을 가져야 된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대.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고 있는 a, b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이 되겠지.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위에다가 올려주면 그게 확률이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가보자. 여기서 실근 구하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얼마야? b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치? 요것이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없애시고 a 곱해버리면 b는 이 a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이래 나오겠지, 그치? 맞니? 맞니? 어차피 A하고 B는 주사위 던져서 나온 눈이니까 1, 2, 3, 4, 5, 6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어? 그치? 그 순서상을 갖다 계산할 때는 구하는 법 모르니까 그냥 나열하세요. A에다가 1 슥 발라 넣으면은 2보다 큰 B는 몇 개가 있어요? 4개. 3, 4, 5, 6, 4개가 있죠. 맞아? 4개. A가 2일 경우에는 4보다 커야 되니까 얼마야? 아우, 병신. 내가 잘못했으면 얘기 좀 해주지.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네요. 그죠? sorry에요. 그 여기 몇 개야? 한 개가 되겠네. 2면은 몇 개야? 3개가 될 거고, 3이면은 5개가 될 거고, 얘 4랑 5랑 6에 대해서는 전부 다 6개씩 나오지 않겠니? 그지? 이거 3개에 대해서는 6개씩. 이렇게 해서 총 몇 개인지 세어주시고 그것을 여기다 올려주면 그것이 우리가 찾는 확률이 되겠다. 인정? 응. 자, 내가 분명 이쪽 풀 때 유형 다 가리고 풀라고 했어야겠지? 유형 다 가리고. 근데 몇 번으로 갈 거냐면 432번으로 갈 거야. 432번. 자, 432번에서 문제를 쭉 읽어보세요.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을 이렇게 돼 있지. 어디서 잘라야 되냐? 시행이 어디까지야? 일렬로 세울 때 맞아? 그 시행이 보통 뭐뭐 할 때로 끝난다고. 거기서 일단 표본 공간이 나와야 되겠지. 그 A, B를 포함한 5명을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야? 5패까지 나오는 거 맞아? 됐어? 더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 NS를 갖다 계산하면 이게 5팩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P1과 P2와 P3를 갖다 계산해달라고 돼 있으니까 계산해보지 뭐. 확률을. 얘는 5팩분의 A와 B가 이웃하게 서게 될 확률이라고 돼 있으니까 A, B가 이웃해서 서게 되는 경우의 수를 갖다 잡아주면 되겠죠? 맞냐? 그 분명 지금 현재 A와 B를 포함해서 몇 명 더 있대? 3명 더 있으니까 A, B가 이웃해야 된다고 하면 얘들 묶어버릴 거 아니야? 그치, 4팩에다가 그치, 얘 둘이 그치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2팩 들어갈 거니까 4팩에 2팩이 들어가면 되는 거 맞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P2라고 하는 건 표본 공간 5팩 분의 A와 B를 양 끝에 세운데 그 얘들을 갖다가 세우려면 어쨌든 간에 5개의 자리가 필요한데 여기랑 여기에 A, B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여기에 A, B를 배치하는 방법이 일단 2팩이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그치,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돌리면 되는 거니까 3팩이 일단 들어가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P3는 A와 B 사이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된대. 그럼 이제 이것도 A랑 한 사람 가운데 B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 묶어서 처리했던 거 기억납니까? 덩어리가 2개 덩어리가 더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요 새끼도 표본공간 밑에 들어가 있을 거고 위에 올라가는 건 일단 여기 들어갈 새끼 하나 골라야 되겠지. 그치, 3명 중에서 1명 고르시고 덩어리가 총 3개 덩어리잖아. 3개 덩어리니까 배열하는 방법이 3팩. 근데 A,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지. 그치, A,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2팩까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형명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순열을 이용한 확률이라고 돼 있을 거야.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이제 대충 느낌이 오잖아. 우리가 배웠던 그 도구들을 떠올려 보면 순열을 이용한 게 있으니까 원순열을 이용한 것도 있을 거고 중복순열을 이용한 것도 있을 거고 중복조합 이용한 것도 있을 거고 맞아? 등등등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그 너네들 4개 배운 도구에 대해서는 복습이 이쪽에서 한 번씩은 다 돼요. 오케이? 이항 정리 빼고 됩니까? 그럼 오늘 그 연습을 조금 해볼 건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452번으로 가보세요. 452번. 자, 1, 2, 3, 4의 번호가 각각 하나씩 적힌 4개의 상자와 4개의 공이 있다. 각 상자마다 공을 임의로 하나씩 넣을 때 거기서 끊어야 되겠지. 거기까지가 표본 공간이고요. 몇 가지니? 4팩. 4팩. 이게 빨리 나오셔야 돼요. 네, 봐봐. 지금 니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경우에서 배웠던 거 단체가 집단이 2개 있지. 공이라는 집단 1, 2, 3, 4 상자라는 집단 1, 2, 3, 4 다 다르지. 매칭을 시키는데 상자 하나에는 공을 몇 개씩만 넣는데 한 개씩만 넣는데 그러니까 1대1 매칭이잖아. 다른 거랑 1대1 매칭하는 거면 순열이지. 4팩토리얼이 맞아. 알겠죠? 자, 표본 공간은 몇 개다? 4팩토리얼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정 내가 구해야 되는 사건은 상자에 적힌 번호와 상자 안에 넣은 공에 적힌 번호가 어느 하나도 일치하면 안 되겠대요. 그러면 일단 4팩분에 써놓고 분자에 올라갈 것만 잡으면 되는데 여기 1이라는 상자, 2라는 상자, 3이라는 상자, 4라는 상자가 있어. 이 밑에다가 공을 갖다가 하나씩 넣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 1 밑에는 1이 적힌 공이 못 오고 2 밑에는 2가 적힌 공이 못 오고 3 밑에는 3이 못 오고 4 밑에는 4가 못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지식 안에서는 완전 순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교란 순열 기억이 나나? 모르면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적으면 되는 거야. 맞지? 1 밑에는 1이 못 오니까 뭐 올 수 있냐? 2랑 3이랑 4가 오잖아. 그지? 이럴 때가 수용도가 제일 괜찮은 거지 뭐.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2가 오면은 남아있는 공이 1, 3, 4지. 1, 3, 4. 그럼 1, 3, 4는 여기 다 올 수 있잖아. 이렇게. 1, 3, 4 다 올 수 있고 만약에 3을 여기다 배치했다면 남아있는 게 1, 2, 4니까 2는 못 오잖아. 그지? 그럼 뭐하고 뭐가 와? 1하고 4가 오겠지. 4가 오면은 못 오는 뭐가 오니? 1은 올 수 있고 2는 못 오고 3 올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거를 갖다 다 나열해 주시면 되는데 됩니까? 다 나열해 주시면 되는데 다 나열해 보면 몇 가지가 나올 거냐면 9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다가 이제 쳐 박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됐냐? 야, 봐봐. 이것도 너네들 잘 생각해봐. 이게 생각보다 위험한 건데 그 상자 4개에다 공 하나씩 4개를 갖다 넣는 방법의 수가 4팩이다. 가 빠르게 안 나오잖아. 근데 이게 순열 문제에서 제시가 됐다면 니들 바로 찍었을 거야. 4팩이라고. 이 속도 차이가 엄청난 결과 차이를 만듭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시험 문제에는 그 문제의 유형명이 위에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단끼리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 계속 설명을 했던 거고 이게 체화가 될 때까지 너네들이 연습을 많이 하셨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452번을 떠나서 463번으로 가봐. 463번. 463번에 편지 몇 통이 있냐? 편지가 3통이 있는데 이거를 우체통에다가 넣겠대요. 몇 개에다가? 4개에다가 넣겠대요. 그럼 이제 넣을 때에서 끊어야 되겠지. 거기가 시행이고 표본 공간은 잡혀 있을 거니까, 그치? 표본 공간이 몇 개가 나와? 4의 세제곱. 이게 4의 세제곱. 맞죠? 맞아.
그러니까 개념상으로는 뭐야? 그냥 중복 순열이야. 아 그렇죠. 그치, 중복 순열이고, 이제 바로바로 이거에서 이걸로 넣을 때, 아, 편지가 선택을 하면 되겠다. 이게 바로바로 따다다닥 나오시는 분들은 바로 편지 하나가 우체통 몇 개 중에 고르는 거야? 네 개 중에 고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네 가지씩 세 번이니까 4의 3승이 들어가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대응시켜 보시라고. 알겠죠? 편지가 3개 있고 우체통이 4개가 있으면 얘를 갖다 이렇게랑 이렇게를 갖다 나열할 수 없는 거잖아. 편지 하나를 갖다 찢어가지고 두 통에 넣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빼고 이렇게 넣으면 이건 가능한 거지. 우체통 A에다가는 편지 A랑 B를 갖다 다 넣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선택권이 들어가는 거야. 맞아? 한번 주지를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사건은 편지 3통을 서로 다른 우체통에 넣을 확률 이거지. 네. 그걸 사건 A라고 할게. 맞습니까? 내가 편지 3통을 우체통 4개에다가 넣었는데 전부 다 다른 우체통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4P3. 9짭 4P3이죠. 맞나요? 1대1 매칭시키면 그렇지. 1대1 매칭시키는 방법이니까. 우체통 4개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 A는 우체통 4개와 편지 3개를 하나씩 매칭시키는 거지. 서로 다른 우체통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4개랑 3개를 매칭시키면 4P3이 맞죠. 여기까지 했어? 4의 3승분의 4P3이 들어와야 돼. 알겠지? 이거를 감에 의지해서 푸시는 분들은 천재면 극복 가능. 천재가 아니라면 한계점이 옵니다. 가다가 언제 한 번은 크게 털릴 거예요. 463번 했고, 그 다음에 480번으로 갈 건데, 480번에 유형명의 가위바위보의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봐볼래? 이거는 이제 똑같이 구하긴 해. 똑같이 구하긴 하는데, 가위바위보는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게임이잖아. 제일 공정한 게임이지, 그치? 제일 공정한 게임.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예를 들어, 2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치자.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라는 말이 나오면 표본 공간이 나와야 되는 거 맞지? 그 표본 공간이 몇 가지 나와? 300. 9가지. 뭘로 계산한 거지? 2명이 3개 낼 수 있으니까. 어. 3. 그치, 33 곱해서면 중복 순열 쓴 거야. 그치. 내가 묵집바 낼 수 있고, 얘도 묵집바 낼 수 있는 거지. 내가 낼 수 있는 게 3가지, 얘가 낼 수 있는 게 3가지야. 묵묵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내가 묵 냈을 때 3가지, 찌 냈을 때 3가지, 빠 냈을 때 3가지, 9가지 나온다고. 이래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그럼 이제 결과로 보면은 내가 이겼다랑 얘가 이겼다랑 뭐가 있어? 비긴 거. 비겼다가 있지.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게임이니까 각각의 확률이 다 얼마씩 나올까? 3분의 1씩 나와. 계산해볼게. 표본 공간 9가지 나온다고 했지. 내가 이기는 경우를 갖다 보면 내가 묵을 내서 이기려면 얘는 무조건 뭐 내야 돼? 그치, 찌를 내야 되겠지. 가위를 내야 되겠지, 그치? 예. 그럼 내가 이기는 경우가 묵으로 이기는 경우, 찌로 이기는 경우, 빠로 이기는 경우 몇 가지 있어? 3가지가 있으니까 9분의 3, 3분의 1 나오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비기는 경우는 뭐 있어? 비기는 경우. 그치, 묵으로 비기고, 찌로 비기고, 빠로 비기는 경우가 있잖아. 그것도 이제 3분의 1이 나오고, 맞지? 내가 지는 경우도 마찬가지 3분의 1이라는 거야. 괜찮아? 자, 이번에 인원을 좀 늘려볼게. 3명으로. 알겠지? 3명으로 늘리면, 이렇게 우리 셋이서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치자고. 표본 공간이 몇 가지가 나올까? 3의 세제곱이 나오지. 내가 낼 수 있는 거 3개, 얘가 낼 수 있는 거 3개, 쟤도 낼 수 있는 게 3개야. 맞지?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3의 3승이 바로 안 떠오르신 분들은 이 작업을 어디 가서 대응시키는 작업을 꼭 한 번은 해봐. 알겠죠? 그러니까 묵집바라고 하는 3개랑 우리 3명이 대응시키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 3의 3승이 나온다고 표본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되게 많겠지만 이걸 인원수로 나눠보면 이렇거든. 한 명이 이기거나 아니면 2명이 이기거나 아니면 비기는 경우. 이해됐어?
자, 한 명이 이기는 경우를 암산으로 계산을 지금 해볼 거 알겠지? 잘 따라봐. 총 표본 공간 몇 가지라고? 27개야, 맞지? 27개. 자, 한 명이 이기는 경우야. 그럼 내가 이기는 경우, 얘가 이기는 경우, 얘가 이기는 경우 다 합쳐야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경우가 묵으로 이기는 경우, 찌로 이기는 경우, 빠로 이기는 경우야. 내가 묵 내면 니들 무조건 뭐 내야 돼? 둘 다 가위 내야 되지 뭐. 맞아? 내가 묵으로 이기는 거, 찌로 이기는 거, 빠로 이기는 거면 나만 세 가지지. 얘도 세 가지, 얘도 세 가지일 거니까 총 몇 가지야? 9가지지. 그럼 27분의 9, 맞아? 약분하면 3분의 1 되지. 여기까지 이해돼? 두 명이 이기는 경우는 한 명이 지는 거랑 똑같지. 맞아? 자, 한 명이 지는 경우로 계산을 하면 한 명이 이기는 경우랑 대칭 구조인 거 맞아? 똑같이 들어가. 그래서 3분의 1이 돼. 여기까지 돼? 다시. 내가 진다고 생각해 볼게. 내가 진다. 내가 진다가 니네 둘이 이기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내가 지는 경우가 묵으로 지는 경우, 찌로 지는 경우, 빠로 지는 경우가 있을 거야. 내가 묵을 내면 니들은 무조건 둘 다 가위를 내야 되잖아. 아니, 내가 묵을 내면 니들은 빠를 내야지. 이겨야 되니까. 그럼 내가 지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고, 얘가 지는 경우 세 가지, 제가 지는 경우 세 가지니까 총 9가지 나오는 거 맞지? 괜찮아? 나머지 하나가 뭐 남았어? 한 명이 이기는 경우랑 두 명이 이기는 경우랑 나머지가 뭐야? 비기는 경우 있지? 그 비기는 경우를 해볼게. 비기는 경우가 묵묵묵, 찌찌찌, 빠빠빠. 맞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나머지가 뭐 있니? 다 다른 거. 그렇지. 묵찌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묵찌빠. 묵찌빠 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팩이지. 그래서 6개가 추가가 돼. 맞아? 그럼 9개 나오지. 그래서 27분의 9 해서 3분의 1이 나와. 괜찮아? 그래서 가위바위보는 기본적으로 모토가 그 표본 공간 자체가 중복순열로 계산이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되시는 분이 있고 또 안 되시는 분이 있으니까 안 되시는 분들은 정리를 정확하게 해놔라. 사람마다 다른 거라서. 알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됐나요? 시간이 오버된 거는 알겠는데 미안한데 딱 5분만 더 할게. 괜찮을까? 아니요. 아, 왜? 되게 인심 써주네. 되게 인심 써주네, 진짜. 이걸로 별로 낮은 거야. 어떤 거? 최단거리랑 가위바위보가 제일 어려워. 최단거리랑 가위바위보가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아, 가위바위보 방금 어려웠었어? 오. 가위바위보 많이 안 해. 가위바위보 많이 안 했어. 이게 좀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을 제일 이해를 못해. 제일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왜 가끔씩 보면 사람들 중에 가위바위보 하자고 그러면, 나 가위바위보 잘해. 이런 애들 있지. 이게 완전 내 시야야, 알겠지? 되게 한심해 보여. 그러니까 그 친구도 분명 문과일 거야. 확실하지 않나? 근데 가위바위보 진짜 못하는 사람이 있어. 저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를 잘한다 못한다 자체가 이미 가정부터 그러니까 깨진 거야. 왜냐면 가위바위보는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게임이야. 누군가는 잘하고 누군가 못하면은 단체의 의사결정을 그것으로 하지 않아요. 당연하잖아.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니까. 야, 가위바위보를 하려고, 야, 가위바위보를 결정해 이랬는데, 야, 가위바위보는 내가 불리하니까 나는 안 할래. 이거 자체가 되게 이상한 말이라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 제비뽑기 이런 거 있잖아. 제비뽑기. 제비뽑기도 어쨌든 너네들이 하는 이유가 뭐야? 찬이 뽑으려고.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게임이니까 그걸로 의사결정을 갖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봐봐. 주머니에서 공을 뽑는 얘기를 갖다 할 거야. 주머니에서 공을 뽑는 얘기를. 여기에 초록색 공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공이 5개가 있다고 쳐보자고. 여기서 한 개를 뽑을 겁니다. 한 개. 한 개를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경우가 2가지 정도 물어볼 수 있지 않겠냐? 파란색 공이 나오냐, 초록색 공이 나오냐, 아니면 주황색 공이 나오냐, 이렇게 2가지를 물어볼 건데, 그럼 표본 공간을 먼저 잡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잡았을 때 이거를 초록색 공과 주황색 공만 구별이 되니까 두 가지라고 하면은 큰일 난다는 얘기야. 확률이 제대로 계산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논리적으로 상황에 맞게 이제 설정할 수 있을까를 봤더니 이 공들이 모두 다 같지만 전부 다 다른 것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계산하면 나름 그 확률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계산이 좀 되더래. 그러면 표본 공간이 몇 개로 계산될 거냐면 한 개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다 다르게 취급한 거니까 8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 전부 다 다른 거 취급해가지고 8가지로 취급하면은 내가 파란 공이 초록색 공이 나오는 사건을 A, 주황색 공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확률을 갖다 계산하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야. 표본 공간이 8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8개 중에서 한 개를 꺼내는데 그 중에서 초록색 공이 나와야 된다고 치면 이거 3개 중에 하나 꺼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 3개 중에 하나 꺼내는 걸 요렇게 꺼내시면 되고, 맞지? 조합에서도 분명 그 정의에 여기 들어오는 숫자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야. 여기까지 이래? 그럼 얘가 8분의 3으로 계산이 되고 PB는 계산이 어떻게 되겠어? 8분의 5C1로 계산이 되겠지. 이렇게 계산했더니 초록색 공이 나오는 정도와 주황색 공이 나오는 정도가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잘 계산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확률에서는 알겠지? 경우의 수가 아니라 확률에서는 일부 똑같은 게 존재를 할 때 확률 계산을 하려면 전부 다 다른 것으로 일단 취급한 상태에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고 486번에 있는 문제를 갖다가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랍 안에 같은 모양의 보이지? 원래 우리 경우의 수에서는 얘들 구별 안 한다고. 근데 확률을 갖다 계산할 때 그 빨간색 볼펜이 3개가 있대요. 3개가. 이렇게 있고 검은색 볼펜이 몇 개 있대요? 검은색 볼펜은 4개가 있대요. 여기까지 됐어? 이 중에서 불 끄고 랜덤하게 2개를 골랐을 때 라고 돼 있어. 거기까지가 시행이잖아. 여기까지 이래? 네. 그럼 분명히 이 7개 중에서 2개를 랜덤하게 고르는 건데 얘들이 같다고 취급되더라도 우리가 확률을 할 때는 전부 다 다르게 취급을 할 거니까 얘들을 1, 2, 3 번호 매겨주시고 얘도 1, 2, 3, 4 번호를 매겨주시면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7개 중에서 2개를 고를 때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7개 중에서 2개를 고를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중에서 볼펜의 색이 다른 사건을 갖다 구해달래. 그러면 이제 확률을 계산할 때는 7C2가 분모에 들어갈 거고 분자에는 서로 다른 색의 펜을 갖다 골라야 되니까 빨간색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흰색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될 거 아니야. 이것도 그냥 3C1하고 얼마라고 쓰면 돼? 4C1이라고 쓰시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일부 같은 것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뽑을 때는 전부 다 다른 것으로 취급한 상태에서 확률 계산을 해야지 그 근원 사건에 알맞게 우리가 확률 계산할 수 있다. 이거 포인트 됐습니까? 오케이. 아이고, 오늘 오버해서 좀 수업하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숙제는 제가 통계적 확률 전까지를 드릴 건데, 문항번호 골라가지고 넘겨 드릴 거예요. 알겠죠? 거기에 맞춰서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